취준생이 알고 싶은 연봉 집중 탐구. 자, 오늘의 주제 취준생이 알고 싶은 연봉 집중 탐구입니다. 취업할 때 뭐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연봉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기 때문이지요. 돈. 그러면 돈은 누가 챙겨줄 거야, 돈은. 취준생들이 좀 왜 이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예. 사실 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일을 했을 때 보상을 받는다는 거. 그 보상이 결국에 돈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내 능력 정도면 한 5천, 6천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회사도 그래 네가 써낸 만큼 내가 줄게라고 하는 경우는 진짜로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연봉 책정 기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연봉을 그러면 책정을 합니까?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군요, 이게. 예, 이거는 뭐 회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저도 알 수는 없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연봉이란 게 A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매출이 있고 그 이제 수익을 갖고서 뭐 예를 들어 뭐 100만 원 매출을 했다. 네. 그럼 거기서 50만 원을 영업이익으로 남겼다. 그러니까 100만 원 팔아서 50만 원을 이제 내가 번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그럼 50만 원 갖고 연봉을 책정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또 뺄 것도 예, 해야죠. 미래로 봤을 때 어디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거고 2, 3년 뒤에는 우리가 1,000만 원을 벌 수 있어. 예, 그리고 뭐 1,000만 원을 번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뭐 20만 원밖에 못 받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뭐 100명 정도 규모다 또는 1,000명 규모다. 규모에 따라서 틀려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원을 벌었다면은 또 그게 50만 원 이익이 나면 그 50만 원이 그대로 다 그 직원분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미래 투자를 위해서 유보금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한 30만 원에서 뭐 많게는 거의 49만 원까지도 쟁여놓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 유보금으로요? 네. 그래서 그 유보금이라는 게 뭐 어디 뭐 이렇게 몰래 이제 숨겨놓고 이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 개념으로 해서 일단 잠깐 좀 그 저축을 해놓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뭐 아파트로 치면 장기수선 충당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좀 쟁여놓는 거죠. 쟁여놓는 거죠. 어떤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나거나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많이를 좀 물어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금액을 제외하고 또 뭐 운영도 있을 테고 빌딩 관리도 해야 되지, 뭐 노트북도 사줘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 다 제외하고 그럼 얼마 정도로 우리 직원들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는 게 첫 번째 그 팟이 나오고요. 그 어느 정도 그 분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원 계획을 해서 우리는 몇 명까지 가겠다. 근데 만약에 10명으로 가겠다면은 거기서 뭐 부장급 몇 명, 차장급 몇 명, 뭐 경력 10년 차 몇 명 이런 게 되면은 부장은 그래도 한 뭐 5천만 원은 주고 뭐 대리는 그래도 3천만 원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연봉이 책정되는데요. 이게 기업만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경우고 일반적으로 또 산업군도 있어요. 산업군인데 옆에 회사는 똑같은 산업군 예를 들어서 또 화장품 회사다. 화장품 회사다. 그러면 저 화장품 회사에서는 1,000만 원 주는데 우리는 900만 원 줘요. 그러면 이거 뭐야? 얘네한테 내 인지 뺏기니까 우리도 1,000만 원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또는 1,000만 원을 못 준다 하더라도 다른 걸로 얹어주던가. 예, 그런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적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에서 이런 연봉은 좀 쉬쉬하지 않나요? 서로 이게 좀 공유를 하고 있는. 옛날에는 굉장히 쉬쉬했었는데요. 요새는 그래도 동종사끼리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동종업계, 그 뭐 정확한 자료는 안 하지만은 서로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왜냐면 이쪽에서 우리 회사로 오고 우리 회사 저쪽으로 가고 너 얼마 받니? 그러면 처우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 받는데요? 그럼 다 알죠. 대충 이 정도 받구나. 그래 이제 좀 어느 정도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모양이죠. 공유 아닌 공유죠. 공유 아닌 공유. 취준생들이 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초봉이잖아요. 완전 첫 초봉. 초봉은 뭐 어떤 기사에서도 좀 많이 보고 하는데 초봉, 뭐 대기업 초봉, 뭐 대졸 초봉, 뭐 이렇게 뭐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러면 신입 사원들의 초봉 수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항상 화제 중심이잖아요. 네 그렇죠. 크네카라쿠베 당토까지. 아무튼 뭐 그쪽 IT의 핫한 회사들 개발자 기준 신입 초봉 6천이 지금 맥스예요, 사실은 공표된. 이미 언론에 났고요. 네.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5천만 원대로 추격을 하고 있고요. 완전 그냥 신입. 네, 완전 신입. 대졸 초봉 신입. 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카드사라든지 금융권, 보험사 이런 쪽들이 그 다음을 좀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코라스고.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생산직 수당은 제외예요. 이런 통계들에. 왜냐하면 생산직들은 연봉 플러스 근무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다르게 들어가니까 거기도 사실은 어마어마하죠. 생산직군들도 네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정해져 있는 거는 뭐 조금 낮을 수는 있지만 기본으로는 낮을 수 있지만 이제 플러스 되는 네. 게 수당들 맞습니다. 포함하면은 더 올라갈 수 있다. 물론 대기업들도 기업마다 다 차이는 있어요. 근데 초봉 수준이 이제는 대기업들은 다 초봉이 4천만 원을 다 넘긴 상황입니다. 예전에 뭐 3천만 원대. 네, 이제는 다 그렇죠. 4천만 원을 다 오, 넘긴 수준이라고 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4천에서 5천 사이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4천 미만으로 한 3천만 원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2천만 원대도 아직도 존재한다. 많죠. 아직도. 예,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연봉 얘기하고 대기업 초봉, 뭐 중소기업 초봉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두 분의 초봉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 초봉이 제가 처음 직장에 입사했을 때 몇 년 전이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몇 년도인지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가 반영해야 되니까. 몇 년 전이라고 말씀해 주셔야죠. 예. 그 거의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20년 전이면 일단 5만 원짜리 없을 때. 네, 5만 원짜리 없었어요. 5만 원짜리 없을 때. 그렇게 되는구나. 네, 그렇죠. 그때 제가 2,700만 원이었습니다. 예. 와, 2,700. 대기업, 저는 대기업으로 입사했어가지고, 예, 20년 전에. 네, 대기업이 그때 막 딱 원래는 더 낮았었거든요. 뭐 그때 2천만 원인가 1,800만 원 이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대기업 뭔가 붐이 일면서 그 2,700으로 딱 떠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2,700 했을 때 들어갔었어요. 예. 되게 운이 좋았죠. 이제 그러면 20년 전이라 그러면 이제 IMF를 막 벗어났을 벗어났을 때 약간 부흥 때 그러면 예, 좀 그때입니다. 되게 운이 좋았어요. 저는. 네. 2,700은 그래도 뭐 엄청나게 많이 받으시는 네, 거네요. 그때도 어젠 대기업이었으니까. 대기업. 예. 저는 2010년도에 입사를 했고요. 2010년. 다른데 아니요, 처음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 저를 몇 살로 보신 거예요? 저보다는 저보다도 훨씬. 왜 그러세요, 형님들? 제 무릎 꿇고 방송해. 아 그래요? 그 2010년 2010년에 2010년에 4대 보험 안 되고 수당 없고 그래서 그냥 기초 생활비 50만 원만 나오는 연봉 600만 원짜리 직장이었어요. 아, 개인 사업자 개념이. 개인 사업자 개념이었어요. 거기 직원으로 네. 들어갔어요? 네네네. 그래서 뭘 했냐면 저희는 영업하고 강의하는 컨설턴트 일을 했고요. 성과급 100%였어요. 내가 뛰는 만큼. 네네네. 그만큼. 그래서 영업을 해오는 그 전체 금액의 20%를 받는 그런 직종이 있었어요. 일단 기본급이 50에 이제 플러스 다 나머지는 네. 그래서 1년 동안 실적이 없으면 가져가는 돈은 600만 600만 원인 회사를 다녔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부장님이 어떤 그 영업 철학이라든가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좀 했었을 것 같아요. 영업을 많이 잘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12년 때 그때 6,500이 실수령액이었어요, 제가. 능력이 엄청 좋으신 거예요. 2년 만에 한 3년 만에 네. 1년에 10배가 뛴 거네요. 예. 600인데 와, 그럼 영업을 거의 뭐 잠을 안 주무신 거네요. 7시 출근 11시 퇴근했고요, 일단. 그리고 그때 회사에 운전할 수 있는 힘센 젊은 사원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멀리 다닌다거나 귀찮거나 힘써야 되는 강의장을 간다거나 이러면 무조건 손 들고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수당을 받고 하시는 것 조금만 떼어주세요. 이렇게 영업했죠. 내부 영업했죠, 사실은. 그때 배웠던 모든 지식들이 지금 직장생활하면서 다 써먹어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네, 이게 다 자기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얘기 신입사원들한테 못해요. 라떼는 마리아밖에 안 돼요. 네, 라떼는 그렇죠. 이게 진짜 우리 부장님이 때문에 한 거지 이거를 단체로 모아놓고 난 이렇게 해서 너네들도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못해요. 거죠. 물론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래서 많이 벌었네가 아니라 사실 진짜 고생하신 거죠. 아니 그래놓고 이제 4년 5년 다니고 이제 이직했죠. 저도 초봉이라고 하는 저희 이제 직업 특성상 저희는 이제 출연을 해야 출연료를 받는 개념이에요. 그렇겠네요. 어느 정도의 계약금은 좀 있고. 근데 저는 영진님 제일 처음 대학로에서 봤거든요. 극단에서 오프닝 전 멘트 하시고 중간에 나와서도 하시고 끝나고도 멘트 하시고 그걸 무대 두 번째 줄에서 봤었어요. 그때는 연봉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연봉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제가 그때 15만 원을 받았어요. 월에. 그렇게 공연하고 하루에
5회씩 공연했어요. 5회씩. 주말에도 뛰잖아요. 주말에는 한 6회, 7회씩 하고 하루에 15만 원이 아니고요? 월 15예요. 근데 월 15였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다 이제 단원이 없어서 저랑 박성광 씨랑 또 뭐 여러 친구에서 최소 인원 배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굴러가려면. 근데 딱 그 정도 4명. 4명이 하니까 이제 극단 측에서 너무 고생을 하니까 이게 한번 마이크 잡고 불 꺼지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다음 코너를 하려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15 받다가 너무 얘네들 안 되겠다. 그래서 파격 인상. 100% 인상해서 30을 받았어요. 월 30. 그거 받고도 야 이제 난 저축할 수 있겠다. 나 이제 돈을 모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 30 벌고 그 다음에 들어온 뭐 김준현 씨 또 있거든요. 뭐 오나미 씨 이런 친구들은 또 15만 원부터. 우리 김준현 씨는 15만 원을 벌었는데 그 월급날 15만 원치 술을 먹어요. 그래서 그날 다 탕진해요. 그럼 또 나머지 29일을 또 계속 공연합니다. 짠짠짠짠 고생하고 또 15만 원 벌. 아유 또 그날 또 15만 원치. 대단한 삶을 살았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많이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신인 때 또 개그맨 되고 나서도 사실은 이제 출연료 개념으로 봤는데 출연료가 그때 40만 원이 안 됐어요. 37만 원이었나 해서. 그럼 개콘 녹화 한 번 뜨는데 한 번 하는데. 예. 네. 그러니까 저희는 방송을 많이 해야 또 많이 수밖에 받을 수 없네요. 있죠.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제 보험이 안 되니까. 어쨌든 그 37만 원이 맞아요. 부수적인 복리후생 이런 걸 다 포함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네, 식비 네, 뭐부터 맞아요.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벌써 그것도 한 15년 전이니까. 예. 어쨌든 뭐 비슷한 거죠. 옛날 생각이 나네요. 네.